포근한 이불 덮었으니 잘 준비되었지? 이제 책이랑 자자. 그러면 엄마는 젓는 속도를 늦추었고 막대기에는 노란색 작은 알갱이들이 달라붙기 시작했다. 엄마가 뚜껑을 열면 교육이에는 황급빛 덩어리 모양의 버터가 버터 밀크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면 엄마는 나무 주걱으로 버터 덩어리를 꺼내 한 지박에 담고 찬물로 여러 번 씻으면서 몇 번이고 뒤집었다. 버터 덩어리를 씻은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주걱으로 계속 버터를 뒤집었다. 그 일이 끝나면 엄마는 버터 덩어리에 소금을 솔솔 뿌렸다. 이제부터가 버터를 만드는 일에서 가장 재미난 대목이었다. 엄마는 버터를 틀에 넣어 모양을 만들었다. 버터 틀의 바닥에는 이파리 2장이 딸린 딸기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엄마는 버터가 틀 속에 가득 찰 때까지 주걱으로 단단히 다져 넣었다. 그런 다음 납작한 접시에 틀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바닥에 달린 손잡이를 밑으로 쑥 밀었다. 그러면 딸기와 딸기 무늬가 새겨진 황금빛 버터 덩어리가 쏙 빠져나왔다. 로라와 메리는 엄마 양쪽에 서서 딸기가 새겨진 황금빛 버터 덩어리가 접시로 톡톡 떨어지는 것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버터를 모두 틀로 찍어내면 엄마는 로라와 메리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버터밀크를 한 잔씩 주었다. 엄마가 빵을 만드는 토요일이면 로리와 메리는 밀가루 반죽 덩어리를 한 개씩 받아서 작은 덩어리를 만들었다. 쿠키용 반죽을 조금 얻어서 작은 쿠키를 만들 수도 있었다. 언젠가 로라는 파이구이용 냄비로 파이를 만든 적도 있었다. 그날 해야 할 일이 끝나면 엄마는 이따금 로라와 메리에게 종이 인형을 만들어 주었다. 엄마는 빳빳한 흰 종이를 인형 모양으로 오려서 연필로 얼굴을 그려 넣었다. 그런 다음 로라와 메리가 종이 인형을 예쁘게 꾸밀 수 있도록 색종이를 오려서 드레스와 모자와 리본과 레이스를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가장 즐거운 시간은 뭐니 해도 밤에 아빠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아빠는 눈 덮인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코스형 끝에 작은 고드름을 매단 채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집에 오면 아빠는 총을 현관문 위에 걸어놓고 털모자와 외투와 벙어리 장갑을 벗어 던지고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내가 반쯤 먹다 남겨둔 한 되들이 사과 술병은 어디 있지? 그건 로라를 두고 한 말이었다. 로라는 그렇게 작았기 때문이다. 로라와 메리는 아빠한테 달려가 난로가에서 몸을 녹이는 아빠의 무릎에 올라앉곤 했다. 몸이 다 녹으면 아빠는 다시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쓰고 벙어리 장갑을 끼고 밖으로 나갔다가 허드렛일을 다 마치면 장작을 하나를 안고 돌아왔다. 덫들이 비어있어서 사냥터 순찰이 빨리 끝나거나 여느 때보다 빨리 사냥감을 잡으면 아빠는 일찍 집에 돌아오곤 했다. 그러면 아빠는 로라와 메리와 함께 놀았다. 로라와 메리가 좋아하는 놀이는 미친개 놀이였다. 아빠는 숱 많은 갈색 머리를 손가락으로 헝클어뜨리며 머리카락을 곤두세웠다. 그러고는 네 발로 엎드린 자세로 으르렁거리며 로라와 메리를 쫓아다녔다. 로라와 메리는 잽싸게 달아났지만 한 번은 아빠가 난로 뒤에 있는 장작통 쪽으로 로라와 메리를 몰아넣었다. 달리 도망칠 길도 없었다. 그러자 아빠는 무섭게 으르렁거렸다. 머리카락은 부수수하게 곤두서 있고 눈매가 너무 사나워서 정말로 미친 개 같았다. 메리는 너무 겁이 나서 오금이 굳었는지 옴짝도 하지 못했다. 아빠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오자 로라는 비명을 지르면서 펄쩍 뛰었다. 그러고는 장작통 위로 정신없이 올라갔다. 그러자 당장에 미친 개가 사라졌다. 눈앞에 있는 것은 파란 눈을 반짝이며 로라를 바라보고 있는 아빠뿐이었다. 제법인데 반쯤 먹다 남긴 사과 술병이 아주 집싼걸? 망아지처럼 팔팔해. 아빠가 말했다. 애들을 그렇게 겁주지 마세요, 여보. 애들 눈이 얼마나 동그래졌는지 보세요. 엄마가 말했다. 아빠는 로라와 메리의 겁먹은 표정을 보고는 선반에서 바이올린을 내렸다.
그러고는 바이올린을 켜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양키 두들이 읍내에 갔다네. 줄무늬 바지를 입고 갔다네. 양키 두들은 읍내를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했지. 읍내에는 짐이 너무 많으니까. 로라와 메리는 어느덧 미친 개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양키 두들은 아주 큰 대포를 보았다네. 통나무처럼 커다란 대포였지. 대포를 한 바퀴 돌릴 때마다 두 쌍의 황소가 필요했다네. 대포를 한 번 쓸 때마다 화약 한 통이 필요했지. 대포는 아빠의 총 같은 소리를 냈지만 그보다 훨씬 큰 소리였다네. 아빠는 발로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아빠가 노래하는 동안 로라는 음악에 맞춰 손뼉을 쳤다. 나는 노래하네 양키 두들더두. 나는 노래하네 양키 두들. 나는 노래하네 양키 두들더두. 나는 노래하네 양키 두들. 황량한 숲과 쌓인 눈과 매서운 추위 속에서 오로지 그 작은 통나무집만 따뜻하고 아늑하고 편안했다. 아빠와 엄마, 메리와 로라, 그리고 갓난이 캐리는 그 집에서 행복했다. 특히 밤에는 더욱 행복했다. 난로에서는 장작불이 훨훨 타오르고 추위와 어둠과 들정신들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불독잭과 검은 고양이 수장과 난로가에 엎드린 채 눈을 깜빡거리며 불꽃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흔들의자에 앉아서 탁자 위에 놓인 등잔 불빛에 의지하여 바느질을 했다. 등잔은 반짝반짝 윤이 났다. 등유가 담긴 유리 그릇 바닥에는 기름이 폭발하지 않도록 소금이 깔려 있었고 소금 사이에는 장식으로 빨간색 풀나는 천조각이 몇 개 끼어져 있었다. 그것은 정말 예뻤다. 로라는 등잔을 바라보는 게 좋았다. 유리 등가스는 깨끗하게 닦여서 반짝거렸다. 노란 불꽃은 꾸준히 타올랐고 맑은 둥이가 담긴 유리 그릇은 프랄렌 천조각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로라는 난로불을 바라보는 것도 좋아했다. 난로불은 줄곧 흔들거리며 모양을 바꾸었고 장자기에서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때로는 초록색으로 타올랐다. 황금빛이나 루비처럼 빨갛게 타오르는 등걸불 위에서는 푸른색을 띠기도 했다. 아빠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로라와 메리가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면 아빠는 로라와 메리를 무릎에 앉히고 덥수룩한 구렛나루로 두 아이의 얼굴을 간지렸다. 그러면 로라와 메리는 간지럼을 찾지 못하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빠의 파란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하루는 고양이 수잔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잔은 난로가에 몸을 쭉 뻗고 엎드린 채 발톱을 내놓았다. 들여놓았다 하고 있었다. 퓨마가 고양이라는 걸 알고 있니? 아주 큰 들고양이라는 걸? 아니요, 로라가 말했다. 퓨마는 고양이란다. 책보다 훨씬 크고 책이 으르렁거릴 때보다 훨씬 사나운 수잔을 상상해보렴. 그러면 꼭 퓨마 같을 거야. 아빠는 로라와 메리를 무릎에 좀 더 편안하게 앉히고는 말했다. 할아버지와 푸마 이야기를 해주마. 아빠의 할아버지요? 로라가 물었다. 아니야 로라, 너희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야. 아빠의 아버지. 아, 우리 할아버지야. 로라는 몸을 꼼지락거리면서 아빠 품에 더 바싹 달라붙었다. 로라는 할아버지를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멀리 떨어진 큰 숲속의 큰 통나무집에서 살고 있었다. 아빠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아버지와 퓨마 이야기. 하루는 할아버지가 읍내에 갔다가 늦게야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단다. 말을 타고 숲속을 지나갈 때는 벌써 날이 저물어 캄캄했지. 너무 어두워서 길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 그때 퓨마가 우는 소리가 들렸단다. 할아버지는 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났지. 퓨마는 어떻게 울어요? 로라가 물었다. 여자처럼 날카로운 소리로 운단다. 이렇게. 아빠가 새된 소리로 비명을 질렀기 때문에 로라와 메리는 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다.
엄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말아요. 그러나 로라와 메리는 겁을 먹고 떨면서도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했다. 말도 겁이 나서 할아버지를 태운 채 쏜살까지 달려갔단다. 하지만 날쌘 퓨마를 따돌릴 수는 없었어. 굶주린 놈인데다 달리는 것도 말만큼이나 빠른 놈이었단다. 그놈은 등에서 번쩍,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면서 캄캄한 숲속을 지나 할아버지를 계속 따라왔지.